거기에 대한 지금 저희 투쟁하고 있는가? 당선 안 될 것도 뻔히 알고 돈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나와서 투쟁하고 있는가? 여기 있는 이 동지들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70년 전태일 열사, 전태일이라는 23살의 청년 노동자가 자기 몸을 불살라가면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쳤습니다. 지금 철탑 위에 있는 동지들 근로기준법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주 5일제 근무 이 동지들에겐 남의 나라 얘기입니다. 하루에 16시간을 일하면서 소변 볼 시간도 없고 방광함에 시달리고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탱탱부른 짜장면 시켜놓고 족점 가면 도착해서 5분 동안 먹고 다시 차 몰고 나갑니다. 이런 것이 바로 전국의 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우리 이런 현실들 우리가 투쟁으로 문재인이다 안철수다 박근혜에게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바꿔내겠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지만 역사적인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지들, 우리 모두 투쟁하는 노동자들, 그리고 철탑에 있는 이 도동지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일동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동 묵상.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투쟁 결사 투쟁. 사랑도 명예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 살아던 뜨거운 내 인생 동지는 반대로 이빨만 남겨 저는 어렸을 때 한 꿈이 없이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가 될지 이렇게 몰랐었는데 막연하게 뭐가 될까 이랬었는데 제가 이렇게 노동운동가가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저를 이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흔히들 우리 이야기하죠. 김소연 동지가 청와대에 갈 일은 없다. 당선이 목표가 아니다. 그래도 혹시 알아요? 또 국민들이 찍어줘 볼란가?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당선돼 버릴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기꺼이 들어가겠습니다. 청와대 맞습니까? 네. 접수해야죠. 지금 왜 상황이 이렇게 됐느냐? 기룡전자 분위장했던 김소연이가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사실은 우리가 만드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노동자 정치 세력화라고 해서 진보정당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꿈꿔왔던 것이 산산조각이 나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될 상황이 와버리게 된 것이죠. 제가 우연히 어디 유튜브인가 뭐 그거 보다가 캐나다 어니 뭐 누가 뭐 연설하는 걸 물론 뭐 캐나다 말로 했으니까 제가 뭐 알아들었겠습니까? 근데 자막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걸 봤는데 그 얘기를 합니다. 저하고 좀 비슷한 사람이었는가 봐요. 저도 뭐 뭔 예를 많이 들었는데 뭔 얘기하려면 백박이 들은 게 없기 때문에 설득이 잘 안 되니까 그래요. 주인 나라의 고양이가 대통령을 했어요. 대통령을. 근데 엄청 쥐구멍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막 네모난 쥐구멍을 만들어 놓고 쥐를 막 잡아먹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쥐들이 막 잡아먹히다가 그 다음 대통령 선거에 그 막 쥐를 잡아먹은 고양이가 검정 고양이였답니다. 근데 그 다음 대통령 선거에 흰 고양이가 공약을 걸고 나왔어요. 넘어진
쥐구멍을 동그란 쥐구멍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막 쥐들이 와 박수치고 야 이제 좀 불 잡혀먹을란가? 뭐 이랬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그런데도 또 막 잡혀먹었거든. 근데 그 다음에 또 나온 후보는 뭐냐면 얼룩고양이가 나와가지고 이제 쥐구멍을 별 모양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이 진짜 골들이잖아요. 근데 실제 지금 현상이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제가 트위터에다 그런 말 올렸거든요. 뒤지게 막 맨날 맞았어. 맞으면서 너희 새끼 이제 왼손으로 맞을래 오른손으로 맞을래 하니까 아 왼손으로 맞으면 왼손이 좀 힘이 약하니까 좀 안 아프겠지 갖고 왼손으로 맞을래요. 그랬더니 더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왼손잡이였던 거지. 이런 식입니다. 오른손으로 때리나 왼손으로 때리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박근혜가 되느냐 문재인이가 되느냐 이건 전혀 우리하고 이미 지난 10년 동안에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김대중이 때 역대 가장 많은 노동자들이 구속됐고 노무현이 때 23명이 열사가 나왔습니다. 아프간인가 어디가 가가지고 죽은 김선일 씨까지 포함하면 24명이 죽었어요. 정예구법이 김대중이 때 도입이 됐고 부정일법이 노무현 때 도입이 됐습니다. 이건 우리가 철저하게 이쪽으로 바꾸나 이쪽으로 바꾸나 오른손이나 왼손이나 똑같다 이걸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또 속으려고 그래요. 미처 환장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세상을 바꾸고자 해서 만들었던 진보 정당마저도 야권 연대를 구걸하면서 얼룩고양이 행세를 하고 있어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수없이 우리가 이렇게 외쳤음에도 그래서 김소연이가 나왔습니다. 김소연이는 왜 선거에 나왔습니까? 아마 곳곳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없었다면 그러지 않았을 수도 모릅니다. 그러나 울산에서 평택에서 아산에서 이곳 전주 야구장 조명탑에서 우리 동지들이 철탑에 올라 투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거가 목표가 아니라 투쟁하는 곳으로 달려가서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하겠다. 그래서 투쟁하는 노동자 대통령 후보 김소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 말이 틀렸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김소연 동지하고 친하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친분을 넘어서서 이런 대통령 후보라면 제가 기꺼이 무슨 직책이든 이 맡아서 열심히 하겠노라고 해서 제가 맡았습니다. 참 얼마 지금 되지 않았지만 또 얼마 남지도 않았지만 이 선거 투쟁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후보 본인도 각오했듯이 우리는 대통령 후보가 구속되는 초유의 상황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면 박근혜 같은 후보도 보좌관이 선거운동하다가 죽더라고. 대통령 후보가 구속되는데 운동원들이 구속 안 되면 쓰겠습니까? 정말로 그런 각오로 이 투쟁사업장들 문제 해결하고 이 대선 판도에서 사라진 노동자를 정리하고 부정하지 않는 세상을 경면에 내보는 그런 힘있는 투쟁 동지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김소연 후보와 함께 힘있게 달려가봅시다. 투쟁! 투쟁! 금사 선조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네, 먼저 이렇게 무한한 영광을 주신 우리 18번째 대한민국 대통령 노동자 대통령 후보 김소연 후보님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생에 대통령 후보의 지지 발언을 할지 상상도 못 해봤습니다. 아마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굉장히 지금 기쁨을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지 발언에 먼저 앞서 선거 후보 지지 발언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잠깐 우리 전주 시민들에게 우리 김소연 노동자 대통령 후보님의 인사 얘기를 제가 좀 대신했으면 괜찮겠죠? 네, 수행하시는
전주도민 여러분, 지금 이 목소리는 이 땅에 비정규직이라는 노동자가 우리나라 생긴 일에 산업역군에 많은 노동자들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이 나라 국가의 수장이라는 많은 대통령님께서 서럽고 차별받고 탄압받고 소외받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아서 제가 대신해서 전주도민 여러분께 당당하게 이번 12월 19일 투표에서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5번을 찍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오늘 선대본 발대식을 현재 전북지역의 버스 노동자 두 분의 동지가 철탑 농성을 한 지 3일째 되는 이 자리에서 하는 게 저는 상당히 의미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 투쟁이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이 나라의 한 축인 노동자들이 우리 노동자의 손으로 뽑는 걸 더불어서 각 지인들께 끊임없이 호소해서 이번 18번째 대통령 선거 노동자 대통령 김수현 후보가 활짝 웃는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이어질 노동자들을 위하는 새로운 정치를 여는데 작지만 저도 힘을 보태서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자의 힘으로 비정규직 철폐하자! 노동자의 힘으로 비정규직 철폐하자! 비정규직 철폐하자! 노동해방 정치 시대! 결선 시대! 철탑의 불씨를 현장에 파업으로! 불씨를 현장의 화합으로 노동해방 정치 시대! 결선 시대! 투쟁사업장 발언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전북에서 택시사업장들이 민주노조가 연쇄적으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도 택시사업장 민주노조 정말 손에 꼽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달아서 사업장에 노동조합들이 설립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본가들의 반경 역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해고와 징계가 몰아치고 있고 한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복직한 노동자에게 다시 한번 복직하자마자 징계가 해고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투쟁하는 택시 노동자 전북 택시지부 전북부회장 이명호 동지 모시고 힘찬 투쟁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먼저 앞에 발언하신 동지는 아버님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께서는 여자는 믿지 말아라. 개구리도 믿지 말아라. 개구리 뜨는 방향 모르고 여자 마음 모른다. 그래서 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니도 여자인데 믿지 마실까요? 너네 엄마는 죄다. 그래서 저는 선후배, 후배 동지들 여자한테 실현당하면은 내가 뭐라고 하대? 여자 믿지 말라고 안 하대? 근데 저 사실 아까 먼저 발언하신 동지 말씀 빌리자면은 저는 김소연 동지 얼굴도 모릅니다. 저는 친하지도 않고 또 얼굴도 모르고 이름은 들었습니다. 이름은 참 예쁘더만요. 그래서 그 이름에 반했습니다. 그러고 자주 보니까 우리 아버님 말씀이 좀 이상하다. 여자는 믿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노동자 대통령 후보로 나온 김소연 동지 현장에서 발언하는 거 보면은 이거 믿어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물어보면은 여자 믿어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이유는 우리 지구당 동지나 택시 우리 분에 소속돼 있는 조합원들 같이 다니면서 또 투쟁 발언 듣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참 당차다. 진짜 뭔가 좀 할 사람이구나. 좀 속된 말로 물건이구나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진짜 이 나라 대통령이 아니고 전 세계 노동자 대통령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 갖게끔 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고 5월 2시에 천일 집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청와대 입성을 하고 나온 거 아니고 또 오시고 대통령 명예받자고 온 거 아니고 우리 이 동지는 투쟁하는 현장에 우리 노동자를 대표해서 그 현장을 사수하고 같이 몸으로 마음으로 배우면서 이러저러한 사람 같이 나누고 웃고 그러하는 그런 동지로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대로 청와대 들어가면 좋죠. 세상 뒤집어 엎죠. 하나 그러기까지는 너무 시간이 좀 촉박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우리 노동자들 위해서 열심히 투쟁하시고 그 일은 대한민국 전체에 쏙쏙들이 파고 들었을 때 그때 가시면은 저희 한 목숨 바쳐 열심히 앞장서서 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몰아쳐와도 두려움은 없어. 우리는 이길 테니까. 저들이 말하는 무한 노동 철지도 저들이 말하는 구조조정 모노 저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도 저들이 말하는 자본주의 세상도 부셔버리고 우리는 다시 싸운다. 정리해고도 비정규직도 없는 세상을 위하여. 저들이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입에 해고 없는 세상을 우리가 말하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우리가 말하는 노동해방 세상을 우리가 말하는 인간해방 세상을 절탑의 불씨를 살려 현장의 총파업으로 만들어가자 노동자 세상 평등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가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정원근! 이상구! 정원근! 이상구! 노동자의 힘으로 민주노조 삭수하자! 인사 올리겠습니다. 집중! 예, 저는 1년 전에 현장에 복귀했습니다. 지금은 주야를 하면서 용접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 12시간경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밖에 나와서 잠깐 쉬면서 하늘을 쳐다보는데 날씨도 시원하고 달이 휘영청 밝더라고요. 분위기는 되게 좋았는데 갑자기 철탑에 올라가신 우리 두 동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노동자들이 철탑에 올라야 하는지 정말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12시 반쯤 됐는데 아들내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아들내미가 올해 16살입니다. 제가 동안이기 때문에 잘 안 믿으시죠? 아빠, 여기 익살은 짓는 게 왜 날리는데 거기는 눈이 와요?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아들의 전화를 받고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98년도에 천내장차가 어려워서 1년 동안 무기부직을 당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아들이 채 돌도 되지 않았는데 그러한 일들이 생겼던 것이죠. 아들이 언젠가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나는 왜 돌잡이 사진이 없어? 정말 할 말이었었습니다. 아들 돌사진도 찍어주지 못한 아버지라는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노동자들은 아무 잘못 없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98년도의 기억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노동자가 해고된다는 거, 해고가 존재하는 이 세상은 정말로 모순이하는 사회입니다.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희망찬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가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길입니다. 겁도 납니다. 하지만 그 길을 우리가 가야 한다면 당차고 짱짱하게 힘차게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들과 함께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집중! 네, 전북에 있는 노동자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저는 노동자 활동한 지가 몇 년 안 돼서 사실은 진보정당 운동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노동자 세상을 만들겠다고 그런 떠들었던 사람들이 어쨌든 노동자 정치를 파탄냈습니다. 여전히 저희 현장에서 청소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김순자 후보 나왔다고 그러는데 거기 찍어합니까? 아니면 문재인 찍어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저도 김선 동지를 잘 모릅니다. 김서현 대통령 후보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투쟁하겠다고 구속을 결행하고 근 한 달이 가까운 선거운동 기간을 투쟁사업장을 방문하면서 노동자들의 희망을 만들겠다고 나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번주에 유성기업을 갔다 왔습니다. 여전히 농성천막연맹에 있는 조합원들 집행부와 같이 하겠다고 하는 조합원들의 개인 천막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현장이 살아나게 하고 있는 역할이고, 그래서 이제는 악질 사용주를 구속하고 오염노조를 박살내겠다고 하는 자신감들이 현장에 생긴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투쟁하는 대통령 후보 김선 동지와 함께 투쟁 사업장들 또한 노동자들의 힘들을 모아가는 그런 선거
투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에 같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투쟁!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택시 노동을 하고 있는 택시 노동자입니다. 오늘 하루가 새롭게 느껴집니다. 노동자들이 노동자라는 일을 하나로 새롭게 결집하고 새롭게 조직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김수영 노동자 대통령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노동자가 모두가 김수영이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이번 대선 투쟁 힘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노동조합을 넘어 적폐를 넘어 모든 노동자들이 함께 결집하고 함께 연대하고 함께 투쟁합시다. 그래야만이 악질 사업주, 악질 자본가 반드시 몰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지들 같이 한번 대차게 한번 투쟁해봅시다. 투쟁!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진보신당 전북 도당위원장 서영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알았습니다. 우리 김세현 후보님이 저랑 나이가 같더라고요. 제 정치 권력에 줄 내려고 하는 건 아닌데, 예, 다행히 제가 근데 생일이 느립니다. 예, 다행인 것 같고요. 예, 오늘 이렇게 우리 선거운동하는 동지들 힘찬, 활려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좀 힘을 얻은 것 같습니다. 예, 부정규직 없는 세상, 정예고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상을 한판 뒤집어 엎어야 한다는 이러한 명쾌한 고에 적극 동의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전주에서도 민주노조 세워서 노동자답게 좀 살아보자고 민주노조를 만들었던 우리 버스 노동자들 2년이 넘는 질긴 투쟁으로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택시 노동자들 민주노조 하겠다고 노조 결성하고 해고로서 거리에 남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대단 전주만 아니겠습니까? 우리 알량한 대한민국, 선진국부터까지 다 같은 대한민국, 우리 민중의 삶, 부정직 노동자의 삶은 말 그대로 벼랑 끝으로 내몰려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지지 못한 자들, 그리고 착취받고 억압받는 자들이 우리 김소연 후보를 중심으로 이렇게 모인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가진 자들이 배부른 자들, 권력 있는 자들, 그리고 노동 자본가들의 배를 불리는데 사용되어 왔던 이 정치 권력을 우리들이 접수를 해야 하겠습니다. 하여 이 세상, 평등한 세상, 평화로운 세상, 그리고 모든 인민들이 함께 연대하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12월 18일까지 고된 여정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만 언젠가 우리가 만들어야 할 그런 세상을 조금 더 앞당기는데 우리가 땀방울이 소중하게 써질 것이라는 그러한 결의가진 모습까지 힘차게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력한 힘이지만 진보신당 전북도당 우리 노동자 대통령 후보 김세훈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에 대해서 해고하지 말라고 하고 죽이지 말라고 하는데 그게 경영권이랍니다. 물량을 이동을 하건 하청을 투입하건 정리해고를 자행하건 그것이 생산수단을 자신이 소유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전북 고속이 전북의 택시가 전북의 시내버스가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는 것은 경영권이라고 하며 노동자가 먹고 사는 것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가. 이 노래가 정말 그냥 나온 노래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여기 앉은 우리는
절절하게 느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상이 전쟁이고 내전입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남들을 밟고 일어서서 동료를 버리고 나에게 투항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파업에 참가하지도 않은 노동자들까지 죽어갑니다. 현장의 노동 강도는 올라가고 의자가 치워지고 23명의 노동자들이 죽어갔습니다. 끔찍한 살인을 낳는 사회, 서로가 서로를 죽이라고 강요하는 사회를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그 잘난 경영권 우리가 접수합시다. 현장에서 생산하고 노동하는 우리가 그 생산을 통제하고 그 주인임을 당당하게 선언합시다. 그것이 바로 스스로 권력의 주인이 되고 이 세상을 뒤집어엎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노동자가 아닌 사람들이 노동자가 존재한다는 걸 들을 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언제인 줄 아는가? 노동자가 생산을 안 할 때다라고 합니다. 생산을 멈출 때야 비로소 이 세상을 누가 움직여 왔는지 알게 되고 불편을 겪게 되면서 욕을 하지만, 바로 그 일상적으로 사회를 정상적으로 움직여왔던 사람들이 바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커먼 먼지를 뒤집어 쓰고 노동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동지들, 우리가 세상의 주인입니다. 전북 버스 노동자들 이미 3차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29일, 30일 버스를 멈춰 세우면서 다시금 우리에게 힘이 있다는 것을, 분노가 쌓이고 또 쌓여서 폭발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동지들, 그 기세로 철탑에 올랐고 이제 더 큰 투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김수현 전북 선투본 이 동지들 외롭지 않게 알려내고 연대할 것입니다. 동지들 다 같이 외쳐봅시다. 노동자의 힘으로 버스 투쟁 승리하자. 노동자의 힘으로 버스 투쟁 승리하자. 버스 투쟁 승리하자. 노동 해방 쟁취 시행 결사 시행. 노동자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 노동자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 세상을 바꾸자. 노동 해방 쟁취 시행 결사 시행. 동지들 다 같이 한번 파업가 한번 힘차게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파업! 파업! 총! 파업! 노동이 바다에 뭉친 우리 국산의 폭력 물리친 우리 파업 투쟁으로 뭉친 우리 해방이 바다에 나선다. 자, 터지면 죽는다. 흔들려도 우린 죽는다. 하나 되어 우리 나선다. 승리의 그날까지, 승리의 그날까지. 동지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1895일을 싸우고 94일을 굶었습니다. 그렇게 비정규직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냈고 이 자리에 당당하게 노동계급의 대표로서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의 대표로서 선거투쟁에 당당히 나섰습니다. 우리 김철현 동지 힘찬 박수 함성으로 모셔봅시다. 네, 동지들 힘차게 시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행! 네, 오늘 낮부터 계속 제가 발언하면서 같이 있던 동지들이시죠? 네, 무슨 특별한 얘기를 할까 많은 고민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힘있게 앞에서 우리 선투본 동지들, 우리 전북 지역 선투본 동지들 결의하시는 거 보면서 또 많은 힘을 받았습니다. 앉아있으면서 우리 사회부 동지가 세상을 바꾸자 이렇게 외쳤잖아요.
그 구호는 제가 맨날 외치던 구호였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박근혜 후보의 플랑이 쫙 붙었는데 뭐라고 붙었냐면 세상을 바꾸는 약속 이렇게 붙었습니다. 와, 우리의 구호를 이제는 박근혜가 가져가더라고요. 색깔도 가져가더니 이제 구호도 가져가 버렸습니다. 아마 우리의 구호가 좀 알맞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세상을 바꾸는 것과 박근혜가 말하는 세상을 바꾸는 것은 정반대겠죠. 세상을 바꾸는 약속, 뭐 반값 등록금 얘기하는 박근혜가 지난번에 대학생 친구들이 저는 뭐 등록금 폐지를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반값 등록금을 지켜라. 등록금 어떻게 할래? 이래서 이제 항의 방문하고 들어가 면담을 했는데 이 친구들을 전부 다 연행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박근혜가 말하는 세상을 바꾸는 약속, 우리 학생들을 전원 연행하는 바로 그런 것인가? 결국은 예전에 아버지처럼 유신 독재 시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재인 후보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또 무슨 여설문에 일하면 일할수록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욱더 부자가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하셨어요. 그거 제가 맨날 했던 얘기인데 그 얘기를 또 그분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벌이 가져간 것들 내놔서 정의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문재인 후보는 뭐라 그랬습니까? 고통분담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은 비슷한데 결론이 다릅니다. 이제 그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1번이냐 2번이냐 2번이냐 1번이냐 이제 이러한 강요의 선택 이제는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그래서 종지부가 함께 결의하고 후보로 나섰습니다. 전국을 돌면서 정리하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 꿈이 아니라 현실로 가능하다. 동지들 함께 싸웁시다. 호소하고 조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5일 광화문에서 전국의 많은 동지들이 함께 모여서 한 목소리 내보자 호소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철거민들, 장애인들 이 땅에 많은 수를 받고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함께 외칩시다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죄는 노동자 민중입니다. 1% 재벌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재벌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노동자 민중들이 사회적 약자로 고통받으면서 최저임금에 시달리고 집도 뺏기고 일터도 뺏기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살도 늘어나고 노숙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단호하게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고 우리가 이 땅의 정치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바꿔보겠다 아니 뒤엎어보겠다 이런 목소리 12월 15일 광화문에서 함께 목소리 내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동지들 그렇게 함께 외치실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비정규직 정리해가 없는 세상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기자들도 질문이 되게 많았습니다. 가능하죠. IMF 이전에 정리해고법, 파견법, 비정규직법 없었습니다. 제가 91년도에 구로공단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비정규직이란 말도 없었습니다. 다만 계약직, 알바 이런 건 있었죠. 근데 그 동지들에게는, 그 노동자들에게는 정규직보다 더 많은 임금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퇴직금과 상여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시절 그렇게 일했습니다. 하지만 97년 IMF 이후에 노동자들이 몰려서 절반의 임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노동자가 900만이 넘어서고 일하면 일할수록 가난해지는 그런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재벌들은 날이 갈수록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축제한 그 재산들 이들 다시 사회로 환원시켜서 우리 노동자 민중이 마음 놓고 일도 하고 살 수 있는 그리고 최저임금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임금 받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피아노 찍는 행위만이 아니라 함께 모여 투쟁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많은 언론에서 우리 이야기를 다뤄주진 않습니다. 이번 대선 기간에 우리의 목소리 충분히 내고 언론에도 나올 수 있도록 힘찬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투쟁하는 우리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일반 노동자들도 우리 요구가 얼마나 정당한지 얼마나 절박한지 함께 나눠서 함께 세상을 뒤엎을 수 있도록 조직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2주 남았습니다. 그 기간 힘찬 투쟁을 통해서 우리 많은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세력을 모아서 2013년 다가올 경제위기에 힘찬 투쟁으로 돌파할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에 저도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동지들과 함께 수행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걸 넘어서 노동자 민중의 세상,
세상에 죄없는 그런 투쟁 힘차게 벌여가고 싶습니다. 동지들 끝까지 함께 조일 수 있으시죠? 동지들을 믿고 힘차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을 외치고 들어가겠습니다. 단결로 연대로 투쟁으로 세상을 뒤엎자. 예, 동지들과 함께 힘차게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지 이상구 동지 얘기들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동지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마이크 됐습니다. 됐다고요? 자꾸 뒤쪽에서 마이크 대하는데 다 들려요. 지금 이야기 수정 발언해. 장난치는 거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백대표가 잘하면서도 시키면 시킨 대로 안 해. 내가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또 우리 백대표 고생 많습니다. 정말로 우리 김세현 후보님보다는 동지 소리가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전북 지역에 와주신 거 고맙고요. 또 전북 지역 지정사업장 돌고 그리고 철탑까지 오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 올라오기 전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너무 의기소침해 있는 조합원들 또 민주노조가 깨진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한 동지들 생각했을 때 비록 전북 고속의 간부고 전북 지역의 버스 노동자이지만 이걸 분명히 뭔가를 해야겠다. 뭔가를 해서 이 불씨를 다시 살려서 우리 민주노조 전북 지역 버스 노동자들 살아있다는 걸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문재인 캠프에 찾아갔고 거기서 서울에서 보고를 하려고 계획했습니다. 한 서너 군데 찾아다녔는데 장소가 없어서 결국은 이곳 전북 지역에 찾겠습니다. 사람 없이 관심과 많이 되는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역이다 보니까 이 투쟁이 너무 알려지지 않고 이 민주당의 텃밭이다 보니까 하는 약속 이제 진전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투쟁 꼭 알리고 우리 3차 투쟁 경기에서 마무리 짓는 투쟁하고 싶었습니다. 전북고속 727일째입니다. 동기들 어디가나 전북고속은 있지 않지만 전북 지역의 버스 노동자 투쟁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내버스, 지진버스 저는 구분하고 싶지 않습니다. 똑같이 제가 첫날 올라온 날 마음이 아팠지만은 이제는 좀 밑에서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기들 보면서 연대 다니면서 많은 거 보고 느끼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버스 없이 시내버스, 지식버스 구분 없이 다 같은 노동자고 탄압받는 그 노동자의 아픔을 우리는 연대하고 같이 느껴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지들 선거투쟁 당선이 목적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투쟁사업장 돌아다니면서 투쟁하는 동지들과 느끼고 그 투쟁 알리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곳에서 꼭 승리할 때까지 올라온 목적 꼭 쟁취할 때까지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같이 또 고생하시는 우리 전일군의 정말 좋아하는 형님이고 동지입니다. 우리 이상구 동지 바꿔드리겠습니다. 네, 정원 동지하고 같이 투쟁하고 있는 전일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한 18년여간 버스 운전하면서 그야말로 투쟁 없이 18년여간을 근무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1차, 2차, 3차 파업 투쟁하면서 그야말로 노동자들은 투쟁하지 않으면 정치를 쌓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통령 후보로 나서주신 우리 김수현 동지 같으신 분들이 안철수 후보가 후보 사퇴를 했지만은 새로운 정치를 한다는 그런 각오 아래 노동자 대표로서 대통령 후보로 나섰다는 데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도 유럽같이 영국에 있는 빨강이 정권을 잡듯이 우리나라도 노동자들이 정권을 잡는 시대가 더욱더 앞당겨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노동자들이 상징적으로 대통령으로 있고 이 당을 대선을 바꿀 수 있다는 거 노동자 스스로 깨우치면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노동자 정권이 정권을 잡는 세상을 꼭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투쟁해서 동지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작! 동지들 다시 한번 철탑에 동지들에게 구호 한번 외쳐봅시다. 노동자 민중 단결하여 버스파 승리하자. 노동자 총파업으로 버스파 승리하자. 동지들 오늘의 결론, 오늘의 이 투쟁의 결론, 노동자는 연대하고 단결하고 투쟁할 때만 힘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모아낸 힘을 스스로 느낄 때 세상의 주인 된다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우리가 주인이다. 노동자에게 권력을. 노동자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 동지들 오늘의 자리가 단지 한 번의 집회가 아니라 끊임없이 선거가 끝나건 말건 지금 느꼈던 것들 잊지 말고 더욱 강화하자는 그런 결의회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단결하고 투쟁하자는 의지로 단결투쟁가 부르면서 오늘의 이 자리 힘차게 마무리 짓고 내일의 투쟁으로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